박중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중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처음 얘기하실 것도 미래통합당이죠. 오늘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미래통합당에 출범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상당히 큰 이슈일 수밖에 없는 게 뭐 이번 선거의 양축이니까요. 축 중에 하나니까 관심이 많았고 특히 그 통합 보수 쪽의 통합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저는 사실은 이게 잘 입에 안 붙는 게 사실 통합이라는 단어는 그동안 이 진보 계열에 계속 썼거든요. 진보가 계속 분열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진보가 분열했으니까 맨날 합쳐야 된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대통합민주신당 뭐 이런 걸 쓰는데 보수 쪽에서 이렇게 쓰니까 이게 그 딱 연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통합도 그렇지만 미래도 잘 그려지진 않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하튼 어떤 자신들의 그런 미래와 통합이라는 이름을 내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대가 그것을 아이템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그걸 맞춰야 이번에 총선에 이길 수 있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 내부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다 수면 밑으로 밟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로지 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런 전략만 가지고 서로 같이 모인 거기 때문에 이것이 중간에 그 총선이 끝나기 전에 안에 있었던 것이 안 나오도록 관리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텐데 그게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의석이 118석, 118석 지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 5석과 113석을 합쳐서 118석이 되는 거죠. 합쳐서 사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한정당이라고 봐서 합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하게 지금 뭐 한성교 대표는 뭐 나중에 끝나도 선거 이후에도 합치지 않을 거다 얘기하지만 누구나 다 합칠 걸로 생각을 하죠. 이름이 미래통합당이고 다 통합했는데 미래한국당만 남는 게 사실은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난 다음에 사실 아주 복잡한 계산이 있을 것 같아요. 안 합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한성교 대표가 우리 20명 데리고 같이 교섭단체로 계속 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사실 상상만 해도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제가 모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도 좀 오고 약간 좀 젊어진 느낌도 좀 들었어요. 약간 언밸런스 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핵심은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결합이고요. 거기에 전진당이 결합이 돼 있고 이게 원내 당은 세 당이 합해진 거고요. 원내에서는 시민단체 분들이 들어왔고 앞서 설명하신 대로 청년들이 만든 정당 세 곳이 같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이 세 개 당이 어느 정도나 새로운 통합당에서 역할을 해낼지가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게요. 뭔가 이제 갇힌 거 이상의 가치 뭔가를 보여주려면은 그런 새로 이제 수혈된 소위 말하는 이제 수혈된 이런 정치 세력들이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분들을 영입하고 또 새로운 당을 합한 M&A를 이루는 거기에는 대체로 시너지를 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지분을 서로 나누어서 비례대표만 몇 개 주고 끝낸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도로 새누리당 플러스 뭐 구태까지 붙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어쨌든 한국당의 불출마 선언이 몇 명이 이어졌어요. 중진들. 그렇습니다. 특히 TK 쪽에서 많이 불출마 선언을 해서 현재까지 17명.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의 불출마 선언이 민주당보다는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군요. 별로 근데 좀 티가 들라나요? 왜? 내용만 봐서는 한국당이 훨씬 더 중진들도 많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특히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국당보다는 민주당보다는 더 개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불출마하고 그만둘 거냐, 미래한국당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고요. 오늘 발표한 유기준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에서는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또 숫자적으로 볼 때 민주당은 16명밖에 안 되지만 무소속으로 있는 문인상 의원과 손혜원 의원까지 합하면 18명으로 숫자적으로는 좀 민주당이 앞서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위성 정당이라는 게 생기니까 이게 참 복잡하죠. 셈법이 복잡해지고 이게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스타크래프트란 게임에 보면은 본진이 있고 멀티가 있어요. 앞마당이. 예. 앞마당에 지금 일꾼들 보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확장하면서 보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이렇게 복잡하면 유권자들만 헷갈리고 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정치가 조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좀 단순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으로 승부를 걸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공천 얘기를 좀 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예. 천명을 했습니다. 뭐 수없이 이야기를 해왔고요. 그 이해찬 대표가 1년 전부터 공천 룰을 정하고 예. 그 핵심이 이제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누구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한다.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거였거든요. 예. 특히 현역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다. 하위 20%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 감점까지 예. 한다. 이런 원칙들을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총선이 관리가 돼 왔어요. 예. 그래서 투명하고 또 안정적으로 지금 공명정대하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와요. 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불출마 선언뿐만 아니라 물갈이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또 이 그 한국당에서는 지금 30% 물갈이 컷오프 50% 물갈이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 여기는 뭐 물갈이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개혁 공천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과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그 컷오프 된 의원이 한 명이 나오긴 했습니다. 예, 어제 나왔죠. 예. 신창현 의원인데요. 예. 야, 이분은 이제 예전에 그 국토부에서 택지 개발하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미리 확보해가지고 공개한 문제 때문에 그렇죠. 뭐 법정 소송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예. 문제들이 아마 걸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그 이해찬 대표가 현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예. 인위적인 컷오프는 없다. 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과연 어떤 메시지지? 이렇게 해서 일부 논란이 지금 현재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 뭐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문석균, 뭐 김의겸 이런 예. 식으로 같은 맥락선상에서 좀 파악을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텐데 예. 일단은 오늘 어제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이 그 반발하겠다. 난 반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오늘 이제 수용하기로 네. 다시 말을 바꿨어요. 그걸 보면은 당 지도부층에서 충분하게 설득을 했던 걸로 이해가 되고요. 아마도 실제 발표하기 전부터 미리 얘기가 일정 부분 됐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권 의원 한 명까지는 괜찮은데 예. 오늘 그 이해찬 대표가 20%까지 물갈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26명.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예. 한 명이 컷오프 됐기 때문에 한 7, 8명이 더 그 현역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경선 원칙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역 혼자 공모한 지역구의 추가 재공모를 예. 지금 하는 방침을 또 밝혔고 지역구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예, 현역만 이 공모에 참여하고 다른 경쟁자가 안 붙어서 단독으로 이제 공모가 된 거죠. 예. 이게 64곳입니다. 예. 그리고 원회까지 합하면 87곳에 예. 대해서 재공모를 내일까지 17일이면 19일이면 내일 모레죠. 모레까지 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신인들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다가 예. 아니면은 좀 해보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다가 이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분들이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럼 거기에는 지금 그 영입은 했는데 비례를 못 주는 분들이 20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지금 전략공천 지역도 가겠지만 본인의 연구가 있는 것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곳들을 아마 전략공천지로 참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하위 20%에 예. 들어있어서 감점을 받는 의원들이 있을 텐데 이 의원들을 겨냥해서
영입된 인재들이 또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의원 혼자 단수 공모한 곳이 아닌 지역도 몇 군데를 이제 재응모를 하는 걸로 그렇죠. 결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금태섭 의원 예. 강서을인가요? 그렇죠. 여기하고 이제 뭐 조응천 의원 예, 예. 지역 여기는 이미 후보들이 있어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받겠다 이렇게 지금 한 상황에 이거는 좀 어떻게 내부에서도 뭐 쳐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던데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예, 있죠. 예. 특히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는 원래 정봉주 의원이 그렇죠. 나가려고 하다가 지금 부적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못 받았죠. 나갔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거기가 조금 경쟁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우연치 않게 현 정부나 또 당의 방침에 좀 비판적인 그런 예. 두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친문 요즘에 임미래 교수 예. 관련된 문제들처럼 지지층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뭐 기사가 지금 뭐 들어오기 한 30분 전인가 저 봤는데 김남국 변호사가 예. 지금 그 강서을에 지금 도전하는 걸로 됐다고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예. 이게 그러니까 현재 그 나오고 있는 그 전략 지역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발표를 한다는 거거든요. 공천위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오늘 아마 많은 지역들이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예. 그곳에는 그렇게 어떤 당의 방침 그것들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상당히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저희도 궁금해지고 네. 뭐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여기도 몇 번 출연을 해서 개인적으로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긴 한데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좀 더 지금 추가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뭐 미래통합당이 계속 뭐 불출마 선언 그리고 예. 뭔가 혁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민주당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해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렇죠. 당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로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찬 대표의 말이 조금 바뀌었어요. 2월 초부터 이 발언이 혁신이란 단어가 또 들어갔고요. 네. 또 국민의 눈높이 이런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투명, 공정 플러스 혁신과 눈높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 여론에 좀 맞춰서 그에 맞게 어떤 물갈이 폭이라든가 개혁의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전략의 일정 부분의 수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잠깐 제가 그 금태섭 의원이 강서갑인데 제가 강서을이라고 얘기를 해요. 강서을에는 예. 지금 그 김성태 의원하고 진성준 뭐 의원이 이제 전 의원이 이제 도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실수를 했고요. 그 아까 전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임미리 교수 예. 건이 이제 약간 봉합 뭐 이제 마무리되는 수순이에요. 이제 그 이낙연 예. 전 총리가 사과 발언을 했고 예. 임미리 교수가 이해찬 대표가 안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좀 끝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에서 이것을 사실 놓쳤죠. 시기를. 예. 당에서 어제나 곧바로 성명 유감을 표시할 때 당대표가 먼저 이야기했으면 그냥 거기로 끝날 건데 네. 그것을 이제 공보실 이름으로 또 변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확산시키는 예. 그런 문제를 낳았다가 당 선관위 선대위원장직을 이제 이낙연 그 후보가 맡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게 해소가 된다고 보기보다는 수면 밑으로 내려간다. 네. 또 비슷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같이 엮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어찌됐든 임미리 교수는 본인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수면 밑으로는 일단은 가라앉은 그런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 이게 결국은 지금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정당으로 지금 가는 수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손학규 대표의 의지는 명확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3당 그 당 합당 추진위원장들이 예. 합의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손학규 대표의 의지가 전혀 바뀌지 않고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 미래 세대와의 통합이 우선이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이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싶어하고 총선 이후에도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합하고 그 다음에
그 행보도 이 그 어떤 신뢰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당 그 통합 추진위원장들이 모여서 일단 우리끼리 합의를 해서 예. 밀어붙이자 이렇게 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결국엔 그것까지 거부하면서 예. 내일 완전히 해체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거예요. 우선 비례대표 예. 분들을 제명을 시킬 거예요. 그 3분의 2 이상이 그렇습니다.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현재 계신 분들이 예. 이제 자기가 자기를 제명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 사람들을 뺀 나머지 분들이 먼저 제명을 시켜주고 지역구 의원분들이요. 그런 다음에 제명이 되면은 배지를 달고 다른 안철수계는 안철수 당으로 국민의당이죠. 예. 그리고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이 각각 한 명씩 나가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원래. 예. 그분들은 또 그 당으로 가고요. 그렇군요. 남은 지역구 의원들은 그 다음에 탈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윤리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예. 지금 의원총회를 열어야 돼서 윤리위원회가 당권파가 장악하고 있어서 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그때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제가 그건 취재하다가 말았는데요. 예, 그걸 예. 만든 그 바른미래당의 핵심 그 의원과 예.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본인이 만들었던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안철수계 의원들이 막 도망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규정을 만들었는데 손 대표도 알겠지만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논리였다.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탈당을 못 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예. 여전히 지금 손 대표는 그것을 근거로 이것은 당헌 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 여하튼 내일은 밀어붙인다. 이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탈당을 만약에 하고 출당을 하고 탈당을 하더라도 손 대표 측의 당권파 측에서는 이거는 지금 잘못된 프로세스를 어긴 거다. 이거는 무효다라고 주장할 가능성, 뭔가 뭐 내홍이 있을 가능성 말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군요. 지금. 당연히 있죠. 그렇게 하면 아마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뭐 그것까지 기다릴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상황이 일단 진행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손학규 대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예. 내일 오후에 소상공인 당과 정책 간담회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당. 예. 그러니까 혼자라도 뭔가를 하겠다. 그렇군요. 이런 건데요. 예. 일단은 당 안에는 당이 있고 예. 돈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본인이 새로 세팅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39개인가 지금 정당이 등록돼 있는데 네. 아직 선택의 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고요. 사실 예. 뭐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뭐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많은 분들이 존경하던 그 정치계 원료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규제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좀 벌어지고 예. 있는데 소위 말하는 수용성, 예. 수원, 용인, 성남 예. 맞죠? 예. 헷갈려서 맨날 수용성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 규제를 해야 된다. 지금 한마디로 그 풍선 효과가 벌어지고 있어서 강남 쪽은 지금 집값이 안 오르는데 이 지역들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예. 정부가 지금 검토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당에서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에서는 그 정부에서는 이 소위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면은 그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용인하는 셈이 되고 예. 그러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게 뭐가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 가장 말하고 싶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좋은 뜻이든 나쁜 예. 뜻이든 수면 위로 올라오면 무조건 선거에는 표가 떨어진다. 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거 이후로 미루자. 그 정부가 하는 이야기, 청와대가 하는 이야기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예. 시기를 좀 미루고 지금은 그것을 좀 현재 할 수 있는 것들만 위주로 그 대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거죠. 수용성 지역의 또 국회의원이 또 대부분 민주당 의원이에요. 지금. 그렇죠. 사실 경기도의 대부분 지역은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의 대부분의 효과 이런 것들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올 수밖에 없고요. 영향이 또 지난번에도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 소위 그 강남 지역이나 또 이 분당 지역 이런 지역에서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이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니까 그거에 예. 대해서도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역구 입장에서는 예.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지난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그 중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뭐 아산이나 이런 데 예. 그 배치를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나 이 정부에 강기훈 의원 뭐 이런 예. 분들이 반발했죠. 강하게 반발했죠. 예. 근데 그것들이 다 이 유권자들한테 메시지를 남기는 거거든요. 예. 그 소위 말해서 민주당 내 험지스라는 의원들 모임이 있죠. 민주당에게 험지. 예. 예를 들면은 뭐 강남이나 뭐 용산이나 그리고 여기 일부 분당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데서 좀 주도적으로 규제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모임도 갖고 그렇게 예.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메시지를 그렇게 내고 그에 대해서 이제 당에서는 당과 이제 청와대가 그걸 조율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 지역구를 위해서 이런 식의 이제 액션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쪽 그렇죠. 의원들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규제가 이루어질지 어쨌든 그 지표들을 보면은 이 수용성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오른 건 사실이더라고 집값이. 지금은 금리도 이제 또 더 내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예, 예. 정도로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럼 예. 이 돈을 어떤 식으로든 이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풍선 효과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것들을 어떤 쪽으로 좀 돌릴까. 그래서 예. 뭐 벤처 투자나 이런 여러 투자의 규제를 좀 줄여서 그쪽으로 좀 흘러가도록 하거나 이 부동산이 아닌 자산 시장으로 좀 가도록 하거나 뭐 이런 또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참 쉽지 않네요. 사실 펀드 시장은 지금 라임 투자 펀드로 완전히 난리가 그렇죠. 났고 지금 실물 경제 쪽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거의 꿈쩍도 안 하고 있고 예. 부동산은 꿈틀대고 정부의 고민이 지금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6 내신문 박종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